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오후 2시 49분이고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죠. 벌써 8월은 끝이 나가고요. 이제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영상입니다. 금일 경제 캘린더 일정부터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국 시간입니다. 독일 GDP 2분기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통화정책 보고서가 8시 반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9시 반 기준으로 미국 GDP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잭슨홀 심포지엄이 10시에 발표를 하고 있고요.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금일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11시에 결국 파월이 등판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역대 정책 발표를 보면요. 1982년 잭슨홀 미팅의 주요 발표는 폴 볼커에 의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벤 버냉키에 의해서 1차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됐고요. 2010년 또다시 벤 버냉키에 의해서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2022년 벤 버냉키에서 3차 양적 완화로 약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3차 양적 완화를 완료하고요. 2014년 마리오 드라기에 의해서 채권 대량 매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닛 앨런에 의해서 테이퍼링이 발표가 됐고요. 2022년 이제 4월에 의해서 오늘 10시에 잭슨홀 미팅에서 중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뜨겁죠 지금. 벌써부터 미팅 예상 보고서가 돌았어요. 잘 보시면 조금 요약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낮출 수 있다. 금리가 중립을 넘어서 경제를 제약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시차를 감안할 것이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제약적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요약 보고서가 돌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두 번 연속으로 75bp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상 속도는 지금 발표로 줄어들 수는 있으나 높아진 금리 수준을 한동안은 유지할 것이라는 게 현재 예상이고요. 세 번째는 금리 인하로 빨리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평균 2%로 내려올 것이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제약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번째는 향후 경기 전망은 좀 더 긴 경기 확장과 더 높은 기준금리에 가깝다. 강한 경제 지표는 양날의 칼이어서 경기 침체는 늦춰질 수 있지만 기준금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은에서도요. 기준금리 2.25%에서 2.5%로 4차례 연속 인상을 했죠. 기존 우리가 2022년 8월부터 0.75 그리고 4월에 1.5 그 다음 7월에 2.25가 됐고요. 지금 8월 2.50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2.50대로 올라선 것이 얼마 만일까요? 2014년 말 그대로 8년 만입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린 것은요.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6%를 넘어서고 4%를 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환율이 날마다 최고가를 찍고 있죠.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한 것 같고요. 이로써 금통위는 4월, 5월, 7월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인상에 나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까지 그래도 3%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금통위는요. 중국 경제 둔화와 유럽발 경기 침체로 국내 성장 모멘텀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물가를 더 고려한 것으로 판단을 한 거는 그 얘기가 뭐냐면 성장보다 물가가 치솟는 속도가 지금 더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통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 안정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소비자 물가는 두 달째 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월에는 6.3%로 두 달 연속 6%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7, 8월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장기 침체 때문에 비트코인을 10K에서 12K까지 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요약을 한 주요
포인트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인플레의 장기화를 예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장기화가 예상된다. 세 번째가 원유 가격이 90달러 이상 유지를 예상하는 거고요. 네 번째, 대차 대조표가 아직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말만 앞서는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청산이 지속 중인 거고요. 또 여덟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진통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보는 이유로 많이 돌아설까요?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푸틴발 찌라시인지 모르는 뉴스들이 터져 나왔죠. 오늘 어느 순간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밤 9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헤드라인에 꽂혀서 시간을 잘 보지 못했었고요. 이번 사항이 클 것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찌라시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체가 찌라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간이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확인을 했고요. 러시아 국가의회 두마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14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행정부 건물에 발생했으며 볼로딘 두마 의장이 건물을 떠난 7분 후 포탄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포탄을 조사한 러시아는 미사일이 미국 하머스 시스템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하머스 무기 시스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연장 로켓포를 지원한 거죠. 2014년 이후 도네츠크 행정부 건물에 대한 공격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행정부 건물에 미국이 공격했다는 뉴스로 굉장히 많이 과대포장이 돼서 다가오는 3시에 푸틴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사실은 이미 지나간 사실이었고요. 사실상 진짜 팩트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군대 규모를 증원령을 서명했습니다. 8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목요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의 규모를 190만에서 204만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모스크바는 첫 주 이후 내전으로 인한 손실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서방 관리들과 키예프 정부는 그 규모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증가는 결국 전투 인원이 115만 명으로 13만 7천 명이 증가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요. 결국 이것은 정부의 입법 포털에 게시된 법령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증가를 승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를 10K에서 10K를 보는 이후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 진통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이 얘기는 미 SEC의 바네크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현물 ETF가 지금 몇 년째 승인을 계속 안 되고 있죠. 지난해 11월에도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SEC에 비승인 받았으나 그 실현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형식으로 올 6월 말 다시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10월, 11월로 연기가 됐고요. 이 또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 그럼에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이라 생각을 하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오늘 금일 일정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는 룸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일봉상 다시 주저앉는 흐름이 나왔죠. 제가 남은 8월은 저점을 깨지 않고 시간만 끄는 흐름이 줄기차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8월이 마지막이 돼가는 지금 기준으로도 변동 없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8월에 그리고 9월에 어떤 스탠스도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지 지금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끄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저항 부근을 뚫기란 사실상 저는 올해 안으로는 참 힘들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9월은 확률상으로 어떤 달이었다? 대부분이 음봉을 마감한 달들이 많았고요. 또 하락 달이 많았습니다. 또한 9월에는 매우 중요한 FOMC의 결과가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9월 동안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할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70%짜리를 놓쳤다 해서 후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이 지나면 이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정말 저점을 지켜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점을 빨리 깨고 아래 꼬리를 단 긴 봉이 나와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에는 화창한 봄이 올지, 매우 중요한 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하지 않으면 최소한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질 것이고요. 지금은 매매를 할 때가 아니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지키면 손해든 수익이든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소통방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참가 문자만 보내주시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